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총선에서 한강벨트의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의 후보를 만납니다. 여야 모두 1970년대생 영입 인재를 내세워서 누가 되든 또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예고된 이런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가장 바쁜 시간인데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예. 그 퇴근 인사 안 하고 방송 와보기는 정말 몇 주 만에 처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양천구의 공기를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맨날 마포구에서만 살다가. 진 교수님 박수 좀 따뜻하게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격전지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상은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상은도 되게 싸우시고 우리 네, 적지역구예요. 그렇군요. 자, 딱 14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셨고 또 가장 서울벨트 또 중요한 지역구에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예,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힘든데 재밌다. 이게 한 줄 정리인 것 예. 같아요. 그런가요? 예, 힘들죠. 아. 뭐 입이 바싹바싹 타고 점심 못 먹는 시간 저녁도 오늘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재밌습니다. 왜 재밌는가 봤더니 유권자분들 한 분 한 분 얘기 듣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해 주시는데 뼈 있는 얘기, 따끔한 얘기 그리고 응원한 얘기 이게 모두 다 정치인에게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힘든데 재밌습니다. 서울 민심이 또 여당에겐 좋지 않다 이런 흐름이 좀 있는데 또 어떤 말을 좀 아픈 말 혹은 또 격려가 되는 말 하나씩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공덕역 마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공덕역에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서서 안녕하십니까 조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를 무한반복했습니다. 예. 이제 명함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살짝 째려보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오셔가지고 아유 속 터져 죽겠어 좀 잘해 질까봐 잠을 못 자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진영이 좀 불안해한다. 예. 뭐 저희 안 찍을 분은 지금도 안 찍고 앞으로도 안 찍으실 것 같은데 저희 중도 그리고 저희 진영 분들이 좀 불안해한다라는 느낌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 이제 민주당 공천파동이 있었잖아요. 2월에 있다가 네. 곧 있다가 사실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해서 출근한 게 3월 10일인가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바로 민주당이 거의 최악의 시기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악수하고 명함 돌리다 보면 네. 그 민심 변화를 피부로 확 느끼나요? 예, 또 마포가 한강만 건너면 네. 여의도에서 바로 그냥 첫 번째 바람을 맞는 곳이잖아요. 음. 또 제가 알기로 인터넷 언론사도 28개나 있고요. 마포 주요 지역구에. 언론사 기자님들도 많이 살고요. 네. 정치 1번지라고 했습니다. 아. 속보를 저한테 출퇴근 시간에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찾아봐요.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진짜 이제는 마포는 정치 예. 1번지입니다. 근데 이제 마포 갑이 네. 지난 대선과 6일 지방선거에서는 그 국민의힘 여당이 승리를 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무조건 불리한 지역구는 아니고 해볼 만한 지역구이기도 하고 물론 그 지역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오랜 시간 의원냈고 그 아버지도 의원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텃밭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 만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이겨야죠. 이겨야죠. 여기서 지면 정말 속절없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이기든 지든 그 소위 밭을 탓할 수는 없는 지역이 마포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10% 졌는데 대선에서는 12%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0.7 몇 %로 결판난 대선에서 12%를 이겼기 때문에 예. 뭐 상당히 밭이 갈렸다. 아하. 그래서 이건 밭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후보 그리고 어떤 공약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38선에 서 있는 느낌. 네, 이제 야 우리 진영 으쌰으쌰하다 그러면 바로 다음 순간에 또 차가운 유권자들이 만나고 이거 정말 어렵겠다. 그럼 또 지지하신 그룹을 만나고 아마 민주당의 다른 후보님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예, 진 교수님. 마포를 찾은 이재명 대표의 인사 패싱 논란이 이제 화제가 됐어요. 저쪽 당에는 배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배신의 정치라고 말했고요. 또 지난주 충남 서산을 짰을 때도 소수당의 경우 조정훈처럼 언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지 모른다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는데 왜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셔가지고. 제가 영광입니다. 당 대표가 직접 언급을 해주셨어요. 예, 제가 이재명 대표 언급한 게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한 번도 그 입에서 저 이름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만 짝사랑했죠. 이재명 대표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람들이 조정을 다 안다고 이제는 인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무신을 거꾸로 실었다. 저는 저는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의 배신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랬을까? 라는 얘기를 어떤 한 시민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갸우뚱했다. 왜 갔는지. 근데 이번에 마포에서 출마한다고 조정은 내가 샅샅이 봤는데 오죽했으면 저랬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응원하기로 했다. 매우 감사했습니다. 저를 비판하시는 건 알게 받겠습니다. 근데 제 뭐가 바뀌었는지 그냥 민주당 지지하다가 민주당 비판한다. 이런 1차원적 얘기하지 말고 제 정치의 방향성에 뭐가 바뀌었는지 너 이거 하려다가 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을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쓰레기 줍는 플러깅 하다가 만났는데 쓰레기 봉지 들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인사하겠다는데 그걸 못 본 채하고 다른 길로 도망가 버리시는 건 이재명 대표가. 그럼요. 그 영상에 뭐 명백하게 있죠. 예. 그건 좀 재미없었다. 저 같으면 인사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거기다 삿대질을 했겠습니까? 뭐 뭘로 찔렀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유 뭐 제 스타일 아시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그 여의도 국회를 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제 여의도 정치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세종으로 보내겠다라는 거 이제 게임 체인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에. 당장 마포 주민들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런가요? 뭐 용적률 폐지되나요? 개발 고도 제한. 네, 그러니까는 여의도가 맨하탄이 되면 마포는 뉴저지가 되나요? 뭐 우리가 제일 수혜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즉각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결정하나 제가 좀 보좌진 분들한테 부탁했어요. 이게 리서치를 해봐라.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국회는 서울에 둬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국회법에도 서울에 둬야 된다 얘기도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결정을 누가 하면 되는가? 국회의장이 선언한다고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저는 큰 틀에서는 이거 맞다. 그리고 다만 이제 남겨진 서여의도를 어떻게 개발할까? 저는 아파트 짓는 건 반대고요. 오세훈 시장은 얘기한 것처럼 서울 시민들에게 참으로 부족한 녹지 공간 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 공간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마포갑으로 가면 또 알지만 이제 국회의원들이 마포 쪽 가서 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많이 잡는데 녹지 공간으로 하면 앞서 말씀하신 뉴욕, 뉴저지랑은 좀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를 악물고 녹지 공간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경의선 숲길 없었으면 마포갑 주민들이 어떻게 사셨는지 뭐 가로 세로 3km가 안 됩니다. 16만 명이 빼곡하게 살고 있죠. 아이들 초등학교가 100m가 거의 나온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인데 저는 강변북로 지하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기 착공해가지고 확장하려고 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강변북로 나가지 않으세요. 한강공원에. 왜냐면 하늘을 보면 하늘이 안 보이고 강변북로 배꼽이 보여요. 소음과 매연. 그래서 빨리 조기 착공하고 그다음에 경의선 숲길 이건 좋지 않습니까? 이걸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회 이전은 이제 행정수도 이전 그런 것도 맞물리기 때문에 지난 2004년에 이제 위헌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난 2020년에는 당시 국민의힘의 주영 원내대표가 이거 위헌성 논란도 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던 사안이라서 갑자기 국민의힘 입장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었을까? 이게 또는 큰 얘기이기 때문에 예열도 필요한 것인데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이 갑자기 오늘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갔더니 이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약간 서프라이즈 성격은 있었죠. 네, 서프라이즈 성격은 있었고 하지만 뭐 번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하룻밤에 나온 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는 실은 이 정치가 진짜로 우리가 지방 분권화를 완전하게 이루려면 해야 될 여러 숙제 중에 한 가지였는데 작년인가요? 저희가 세종 분원 통과시킬 때도 법적 근거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국회 세종 뭐 분원이란 단어를 쓸지 말지 놓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안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권리와 절차는 고민이 필요하지만 지금 뭐 법적 논쟁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총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상징적 메시지로 저는 대단히 큰 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서울 시민들이 국회를 세종시에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서울의 힘을 더 뺏는 거냐 이런 서울 홀대론, 역홀대론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루겠다라는 결심은 존중합니다. 아까 김종인 위원장은 서울 시민들 관심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단언코 아니십니다. 대단히 큰 수가 될 것이다. 네. 네, 3주 전만 해도 뭐 그 국민의힘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갑자기 슉 잦아들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바람이 불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 이제 이종섭 이 이슈란 말이죠. 대사, 호주 대사.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분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네. 아니 수사를 받으러 들어온 건지 아니 공관장 회의가 있어서 들어온 건지 방사청. 뭐 이런 거고요. 예. 보통 이제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지적이 되면 해결이 안 돼요. 어영부영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 두 번째가 그 의사들 파업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면은 아니 대화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딱 봤는데 대화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 정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화의 그 메뉴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그것 빼놓고 뭔 대화를 하자라는 건지 아니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은 이걸 받아들여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 자체가 안 되고 아마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총선 안 하고 여의도에 있었다면 뭐 여러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루 세끼 마포에서 먹느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종섭 지금 대사죠? 현 그렇죠. 대사죠. 호주 대사. 네, 그분은 설은 뭐 출장 형식으로 들어왔지만 실은 이제 실질적 귀국 소환이었죠. 이건 정치적 의미에서 이렇게 빨리 들어오고 뉴스에 부응하고 또 불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수처가 당분간 소환 계획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다시 나가야 되는 건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불법 이미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논란을 일으켰다고 대사를 해임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 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귀국함으로써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귀국함으로써 성의는 보였다 싶습니다. 또 공수처에 소환을 해주면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국민들의 분노가 아직도 이종섭 대사에게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됐다. 귀국해서. 그 이미지니까 이종섭 대사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박하고 사실은 대통령실 개입됐다는 의혹인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대사 임명 전에 우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 없다. 문제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이 검토해서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말씀하신 대로 더 커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 이미지를 해소하려면 맞아요.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조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왔다. 그 호주 대사의 이제 그 차상병 순직 사망 사건 외압 사건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사실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는 뭐 명백하게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근데 그러면 그거라도 다른 여권이나 대통령실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공관장 5군데서 또 왔잖아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다 왔잖아요. 어떻게 억지로 명분을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을 맞추려다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너무 나갔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제 논란이 여지가 있는데 출국을 했다. 저 같으면 총선 이후에 논란을 다 해소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임명권자였다면. 근데 이제 제가 대통령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의 판단은 뭐 내부 검토했는데 없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한 걸 그냥 액면 그대로 믿자면 지금 남은 건 공수처에서 혐의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못 본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만약에 혐의가 인정되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저는 인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이걸 발언을 해야 될지. 근데 공수처도 당분간 소환조사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렌식 중이다 아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하세월이잖아요. 총선 전엔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만에 하나 총선만 3일 4일 앞두고 소환을 했다. 이건 진짜 정치행위죠. 아 그런가요? 명백한 정치행위죠. 그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게 또 소환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렇죠. 입장을 이 정도 되면 웬만한 정치인들 재판도 안 합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너무 민감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종섭 그
대사가 스스로 풀어야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게 어. 이게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체면 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식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문제는 그냥 국민들의 인식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 사람 애초에 왜 대사를 임명을 했지? 그다음에 출국금지를 왜 해지시켰지? 이렇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누구나 도피시키려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상식적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이 이미. 맞아요. 근데 이거는 무시하고 니들 모르는 거 잘못하는 거야. 좌파 언론의 덫이야. 이래놓고서 이걸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라도 해야 돼. 본인이 그 나서서 스스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의사 파악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게 뭐냐 출구 전략이 없어요. 지금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고 때리더라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아마 의대 정원 문제는 교육부 결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이게 다시 재검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민의 생명을 놓고 너무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지금 일반 환자들, 의사들 다 그렇죠. 지금 생명을 잃었잖아요. 양측에서. 이거는 강경하게 나간다고 상대방을 이겨버린다고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제가 여야 뭐 지금은 집권당의 정치인이지만 생명을 볼모로 놓고 볼모로 이렇게 오랜 협상을 하는 건 양측 모두가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신뢰를 잃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협상 테이블 올라야 되고 만약에 의대 정원 문제가 진짜 넘버원, 온리원 유일한 이슈라면 그 또한 협상해야 된다 생각해요. 다만 그러면 의협에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을 안 올리고 2030년 40년부터 예상되는 의료 인력 부족은 어떻게 메꿀까? 그럼 이거 어떻게 메꿀 겁니까? 그 의료인 양성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의료인 공백이 예측된 걸 메꿀 수 있을지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전 논의할 수 있다 생각해요. 사실 뭐 처음에는 외국인 의사를 데리고 옵니까? 뭐 로봇한테 맡깁니까?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2,000명이라는 숫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고집하는 거고 속도는 저는 협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방향성만 맞다면. 그 의사들 입장도 우리가 뭐 한 명도 못 늘리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350명까지 340명인가까지도 제시한 바가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결국 그 숫자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숫자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숫자 이걸 조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네 맞아요. 350인가요? 뭐 2,000에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와야죠. 그게 뭐 네 자리 숫자가 됐든 세 자리 숫자가 됐든 1,0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합의를 한 게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사실 처음에 2,000명이라는 숫자가 그전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뜬금없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2,000 딱 해놓고 의사들을 좀 많이 몰아놓고 나중에 1,000명 정도에서 풀어서 협상을 하지 않을까. 협상의 기술을 쓰겠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타입이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대체 협상의 기술을 언제 쓰는 거야? 라고 막 보다가 없어. 원래 협상의 기술 없었고 2,000명이 진짜야? 그러면 2,000명 5년 동안 갑자기 확 늘었다가 5년 뒤에 갑자기 확 빠지나? 남은 기자재는 그럼 어디에 팔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한 지난주부터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예,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대파에게도 또 대세여가지고 대파가 875원 발언. 이 후폭풍이 또 상당해서 여기 진짜 왜 나왔냐고 동료 의원이 얘기한 청취자 질문이 있어서 네, 오늘 이제 맞습니다. 이수정 후보가 SNS에서 대파 격파 영상을 수원정 후보시죠. 이분이 이제 SNS에 대파 격파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삭제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한 단이 아니라 한 뿌리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이제 서민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 이제 논란 중에 나왔던 얘기만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는 높습니다.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한 단 한 뿌리 이 얘기가면 진짜 꿀밤 크게 맞아요. 물가가 높습니다. 날씨가 나빠도 대통령 탓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죠. 하지만 누가 시킨 거 아니고 손들고 나와서 대통령 한 거잖아요. 누가 시킨 거 아니고 손들고 나와서 정치인 국회의원 하는 거니까 그런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그러면 답이 뭐냐? 저는 25만 원 뿌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25만 원. 그럼 물가 더 올라갑니다. 아하. 지금은 유동성, 소위 돈을 뽑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물가가 낮아지죠. 그럼 생필품은 어떡하냐? 생산 단가를 낮춰야 됩니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든 생산 단가, 생산자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든 생산 단가를 낮춰야지 비싼 파를 살 수 있도록 각 국민에게 가정에게 100만 원씩 내가 4인이면 드리겠습니다. 그럼 파 살까요? 파 안 삽니다.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뿌리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저는 물가 높은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민들 삶이 어렵다는 거 그리고 소상공인들 지금 죽을 지경인 거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 변명의 여지는 있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든 거 다 해보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법은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시지 않겠지만 통계는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예, 물가가. 예, 근데 그건 이제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대파값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분노한 게 아니고 네. 대파 좀 안 먹으면 되죠. 그 접근 분노한 게 방식에 아니고 화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실을 인식하는 틀, 그건 대통령이 선택했든 또는 참모들이 그런 틀을 제공했든 이게 너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남들은 3,500원, 4,000원에 한 달을 사는데 대통령은 875원에 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옆에서 왜 관련 장관은 다른 곳도 이렇게 팝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럼 대통령이 과연 현실을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분개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물가가 오르는데 여기 싼 곳도 있어요라고 출구 전략을 만든 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공덕시장 갔을 때 한 여성 어머니가 딸기 한 박스라 그럴까요? 팩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얼굴을 보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아하. 네, 정말 미안했습니다. 예. 저는 겸손함, 죄송함 이게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마음가짐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총선도 간절한 쪽이 이기니까요. 예. 자, 의원님 이제 서울 마포갑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셨는데 지역구 얘기하면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이 정책 맛집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 지역을 위한 공약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계세요? 그 민주당의 후보께서는 범죄 잡는 선수세요. 뭐 아주 훌륭한 경찰이시니까. 총경 예. 출신이죠. 예. 그래서 범죄 잡는 선수이고요. 저는 범죄는 잘 못 잡을지 몰라도 경제 개발하는 선수입니다. 예. 저는 마포 개발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10개 이상의 재개발 관련된 재건축 관련된 지구들이 있어요. 예. 다 지금 빨리빨리 재개발 재건축하자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주민 여러분의 동의만 있다면 진행할 겁니다. 아하. 대통령,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다 빨간당 되면 거침없이 진행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특구를 만들겠다. 네, 학원 유학을 가는 동네입니다. 아직도 중학교까지는 버티겠는데 예. 고등학교 때는 할 수 없이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학군 유학까지 않는 교육 특구 만들겠다고 했고 교육부 총리랑 논의했고 이미 예. 적극 검토하겠다 아하. 회신받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국민의힘 위기론이 나오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고 또 다른 스피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김성태 그 서울시당 서부 지역 책임지는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 등판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내일부터 유경준, 이종철 후보 아마도 당 공식 요청은 아니고 이제 아는 분들이어서 이제 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등판론? 저는 유승민 등판했다고 최소한 저희 지역은 뭐 1, 2%나 올라갈까? 그런가요? 그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정부가 국민 여러분들의 퍽퍽한 삶을 진심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걸 정부가 알아주고 있구나. 그리고 부족하지만 노력은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냐 아니냐지 새로운 얼굴 옆에 서가지고 솔직히 한 100여 명, 200명 모이는 집회 예. 멋있어 보여도 유권자 1%도 안 돼요. 0.1%도 안 됩니다. 그걸로 판세 결판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얘기 안 하지만 댓글 하나 안 달지만 지하철에서 다 보고 있는 유권자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다 보고 있는 유권자들이 바보가 아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총선 이기려고 재주 부리는지 아하. 진심으로 우리가 민생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겠다고 결심하는지 이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은 2주 동안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제대로 보이고 어떠한 성난 민심 혹은 분노한 민심이 제대로 반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실은 저희 당 지도부하고 정말 우리 행정부의 경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국민들한테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큰 사과의 인사 한번 죄송합니다 할 때도 절하나요? 그 그러죠? 그 사과의 절. 네. 옛날에 그 당에 원래 그거 잘했었어요. 요즘 그것도 안 하더라고. 큰절하고 승리 전에 막 그냥 무릎 꿇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맞아요. 저 거기 하면
맨 뒷줄약도 쓸 겁니다. 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20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또 혹은 마포갑 유권자들에게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초. 네, 저는 선거는 그냥 이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예. 결과에 따라 너무 많은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냥 누굴 당선시켜야지가 아니라 나의 삶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지, 어떤 당이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